네, 에어비앤비 숙소에 등록을 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호스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30만 원 정도 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최윤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구하기, 인테리어까지 다 했다면 우리의 숙소를 등록하는 에어비앤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은 잘 알고 있지만 저변폰에 의해서 위홈이라는 플랫폼도 알게 됐어요. 그럼 에어비앤비와 위홈 우리가 둘 다 업로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위홈, 그리고 부킹닷컴, 아고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플랫폼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에 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하시겠죠.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호스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30만 원 정도 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스트 추천 제도예요. 호스트 추천 제도란 기존에 호스팅하고 있는 호스트의 추천 링크를 타고 등록을 하시면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냐면요. 에어비앤비에서 홍보차 주는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호스트 추천해주신 분에게 내가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등록할 테니까 30만 원 혹시 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블로그 링크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호스팅 시작하기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숙소 등록을 해볼게요. 보현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숙소 등록 시작하기, 그래서 새로운 숙소 등록하기, 기존 숙소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규 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숙소 등록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팅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숙소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 중 숙소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좀 헷갈립니다. 너무 숙소 종류가 많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파트 아니면 주택을 아마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독특한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주택 아니면 아파트로 귀결이 되실 건데 주택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를게요. 그래서 게스트가 사용할 숙소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공간 전체, 방, 다인실이 있는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방 한 칸만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쉐어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인실인데 우리는 공간 전체, 집 전체를 대관해주거나 방 한 칸을 대관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간 전체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방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방에 살고 방 한 칸만 대여를 해줄 때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 위치는 어디인가요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소 위치를 알고 계시겠죠? 그 위치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소 확인을 하시고 여기 도로명 주소, 아파트 층수, 호수, 건물 등을 입력을 하시고 우편번호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를 구체적인 위치를 포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 포기하면은 좀 더 범위가 좁아지고 얘를 클릭 안 하면 넓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거를 입력을 해야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어차피 오픈해야 하는 숙소에 주소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뜨고 우리가 입력한 주소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주소지가 맞는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숙소 기본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는 탭이 뜹니다. 여기에서는 게스트, 침실, 침대, 욕실 등등등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게스트는 최소 4인을 받을 거고요. 침실은 2개가 있습니다. 침대도 2개가 있고요. 욕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소에 맞게, 형태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세요. 다음을 누르면 숙소 편의시설 정보를 추가해주세요가 뜹니다. 저는 인터넷이 있고요. TV가 있고 주방이 있고 주차는 안 되고 다른 이제 공용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있고 에어컨 있고 업무 공간, 책상이 있습니다. 이쪽은 있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없으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안전 관련 문품 있나요? 저는 다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택 사진을 추가해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있으시겠죠? 저희 스튜디오 사진을 가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진이 좀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게스트분들은 사진을 통해서 이 숙소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내가 좀 알고 싶은 구역구역을 잘 보여주는 숙소라면 좀 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죠. 일단은 동일한 사진들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최소 5장은 들어가야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는데, 주택 이름에 들어가면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포근하우스 뭐 요렇게 짓는 것보다는 이 주택 이름에서도 우리가 어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숙소가 역 5분 거리라면 5분 걸린다. 그리고 인테리어 어필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은 새로 열었고 송파역에서 되게 가까운 미드 센추리의 숙소다 라를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장별로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잘 운영하고 있는 숙소들의 이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 좀 공용 공간이 크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좀 뛰놀기 좋게 됐다 싶으면 가족들이 지내기 적합을 누르시면 좋겠죠. 그리고 좀 평수가 큰 편이다, 그럼 넓은 공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좀 평화로움 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엄청 좀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숙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많이 어필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숙소 설명은 제가 좀 가장 꼭 넣어야 하는 부분, 왜 이 숙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새로 오픈했다, 뭐 퀸 침대가 있다, 뭐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등등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장문으로 길어지는데, 제가 나중에 제 숙소를 오픈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글을 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숙소 설명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말고 일단은 업로드하고 이제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숙소 등록을 완료하세요 해서 예약 확정 방식 결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즉시 예약 사용 또는 요청 수락 또는 거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즉시 예약 사용은 이 게스트가 스케줄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4월 30일이라고 쳐볼게요. 4월 30일 당일날 바로 예약을 걸어도 바로 승인이 나서 그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청소하고 숙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다른 플랫폼에 올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위험에도 올릴 수 있고 아고다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중복을 막기 위해서 한번 그 스케줄을 확인하고 이 게스트분을 받겠다 하시면 요청 수락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요청 수락은 이 게스트가 만약에 4월 30일 날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먼저 확인을 받으려고 띠링 메시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 날짜 비어있고 가능하네? 그러면은 체크해서 요청을 수락을 하시면 되고요. 요청 수락이 어렵다 하면은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은 요청 수락으로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여러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요청 수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제 요금을 설정하세요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주말은 대부분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주말을 좀 더 비싸게, 평일을 좀 더 싸게 설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한 8만원 해놓을게요. 왜냐면 청소비 2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게스트 지불 요금은 91,000원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리고 비슷한 숙소 비교하기도 뜹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호스트, 새로운 숙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규 숙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프로모션을 할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가 신규 호스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신규 호스트 프로모션을 하면은 상단에 신규 호스트로 할인 행사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써볼래?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예약 10% 할인해볼래? 월간 할인 18%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뜨는 건데, 저는 3개 다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숙소에 다음 사항이 있나요? 실외 공간을 하는 보안 카메라 있는지. 내부에는 CCTV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 CCTV가 있냐? 네, 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현관문 앞 CC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을게요. 소음 측정기는 없고 무기류도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미리 보기 표시가 되고 훌륭합니다. 이제 숙소를 개시할 차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지금 이렇게 64,000원이 된 거는 우리가 신규 호스트로서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나는 싸게 팔고 싶지 않다. 그럼 초반에 새 팀은 이렇게 할인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할인 적용할 금액까지 생각해서 조금 올려서 금액을 올려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네, 보현님 축하합니다 하고 시작하기가 이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에어비앤비 플랫폼
플랫폼 등록을 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즉시 예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소개글은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이 정말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설명글을 너무 제대로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 등록하는데 좀 시간이 더뎌집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쓰고 올리신 다음에 주변에 이미 예약률이 높은 숙소의 설명글을 한번 참고해 보는 거예요. 100%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해서 나의 숙소에 맞게 작성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매물 구하기, 인테리어 하기, 또 플랫폼 등록까지 한번 같이 해봤어요. 이 과정이 좀 어떠신가요? 아마 매물 구하기 지금 파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플랫폼 등록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플랫폼 등록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 전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에어비앤비 과정처럼 A to Z 어떤 식으로 제가 수익 창출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 이 파트로 만날게요. 오늘의 정보가 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